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가 있습니까? 헤어지고 나면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지만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허락한 것이다.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세네카는 기원 후 1세기 로마에서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황제의 스승이자 정치가였고 당대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유배를 당했고 말년에는 자신이 가르친 제자,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네카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네로와의 관계였습니다. 세네카는 어린 네로를 가르쳤습니다. 선한 황제로 키우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네로는 그의 말을 따랐고 로마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로는 변했습니다. 권력에 취했고 잔혹해졌습니다. 세네카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네로는 더 이상 그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여러 번 물러나려 했습니다. 은퇴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네카는 머물렀습니다. 왜일까요?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과 부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네로는 세네카에게 자살을 명령했습니다. 세네카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과 작별하고 정맥을 끊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철학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독이 되는 관계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먼저 끊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세네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 곳곳에서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시간을 도둑맞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에너지를, 평화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땅을 누가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는 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침범하도록 허락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집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문을 잠급니다. 비밀번호를 걸어둡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는 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합니까? 당신을 상처 입히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에게 왜 계속 문을 열어줍니까?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쁜 동료와 함께 있는 것만큼 해로운 것은 없다. 그들의 악덕은 조용히 스며들어 당신을 오염시킨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부정적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불평하게 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스스로를 무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관계가 독이 되는 관계일까요? 세네카의 지혜를 빌려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친구는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끌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심지어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제고해야 할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관대해집니까? 아니면 더 인색해집니까?
더 정직해집니까? 아니면 더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더 용기가 생깁니까? 아니면 더 비겁해집니까? 만약 그 관계가 당신의 최선의 모습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독입니다. 둘째, 당신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세네카는 호혜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과 착취당하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음이 있어야 한다. 당신만 전화합니까? 당신만 사과합니까? 당신만 양보합니까? 당신만 이해하려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헌신입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재산을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과 그저 이용하려는 사람을, 당신도 구별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감사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더 많은 요구로 돌아오는지를. 셋째,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세네카는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당신이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까? 떠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까?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 앞에서 진짜 당신이 될 수 없다면, 항상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감옥입니다. 그 관계는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독이라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끊습니까? 세네카는 실용적인 조언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히 물러나라. 갑자기 끊는 것은 양쪽 모두를 상처 입힌다. 첫 번째 단계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만나는 빈도를 줄이십시오. 전화를 덜 받으십시오. 메시지에 늦게 답하십시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 설정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시간을 줄 것인지, 누구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쓸 것인지. 두 번째 단계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도 외롭다. 나 말고는 친구가 없다.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혹은 우리는 오래된 사이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끝나? 세네카는 이렇게 답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무는 당신에게 없다. 특히 그것이 당신 자신을 파괴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로움, 불행, 문제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세네카는 자신의 친구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친구가 되는 것은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철학자였지만 실용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지켜질 수 없다.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밤늦게 전화 받는 것이 힘들어. 급한 일이 아니면 낮에 연락해줘.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자. 나는 네가 약속을 계속 어기는 것이 힘들어. 다음에 한 번 더 어기면 약속을 잡지 않을 거야.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떠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도 했고 경계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경계를 넘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독이 든 샘에서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낫다.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추억이 있고 정이 있고 함께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묻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현재가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는 과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가 당신을 죽이고 있다면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간단해야 한다.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변명처럼 들린다. 당신은 모든 이유를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나는 떠날 거야. 상대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관계를 끊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비운 공간을 채워라. 독을 제거한 후에는 약을 넣어라.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낸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첫째,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당신이 당신 자신과 나누는 대화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까? 독이 되는 관계에 시간을 쏟느라 당신 자신은 방치했습니까? 이제 그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세네카는 매일 저녁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악습을 고쳤는가? 어떤 유혹에 저항했는가? 어떤 면에서 더 나아졌는가?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저녁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했는가? 나는 내가 정한 경계를 지켰는가? 둘째, 좋은 관계를 찾으십시오. 세네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찾아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나아진다. 이제 당신에게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입니까?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와 평생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서로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당신도 이런 관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용서하되 잊지는 마십시오. 세네카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어리석음은 당신을 다시 노예로 만든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독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네카는 명확히 구분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다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다시 연락한다면, 사과한다면, 변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조언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시간을 두고 관찰하라.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급하게 재회를 요구한다면 그것 자체가 적신호입니다. 진정으로 변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빼앗으려 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허락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독을 먹이려 합니까? 당신은 입을 벌릴지 닫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네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외부 상황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네카 자신도 유배를 당했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적 자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당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어떤 압박 속에서도 당신이 당신 자신일 수 있는 자유. 세네카는 죽어가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네로가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떠날 자유, 거절할 자유, 경계를 세울 자유. 지금 이 순간 세네카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삶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독이 되는 관계에 쓰는 하루하루는 당신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고통, 좌절, 자책.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은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삶은 방해받도록 내버려 둔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당신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에게 안 되라고 말하십시오. 전화를 받지 마십시오. 만나지 마십시오. 메시지에 답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해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러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평화구나.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가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데서 온다.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은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버릴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 세네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것을 끊어내라. 늦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